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발굴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두 종목을 잡아내고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두 종목 상한가를 기록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상한가 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7월 28일 날에 알려주신 G2파워가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8월 8일 월요일이죠. 콜바 B&H도 현재자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추가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들은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이에요. 즉,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닥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다라고 제가 저격을 해드리고 있는 코너고요. 자, 저녁 방송에서는 우리 7월달 진행됐었던 코너가 머니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이슈에 따라서 특정한 종목군들, 제가 기후법안 통과에 대한 이슈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철전지 소재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공부를 각 종목마다 주요 종목들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로 저격해 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OCI 전부 다 폭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G2파워가 태양광 관련된 이슈와 플러스 무상증자 공시로 제가 무상증자 결정 공시 나오고 나서 이거를 공시를 풀어드렸죠. 7월 27일에 공시 뜨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7월 28일 저녁 방송에서 공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주식의 기존 주주분들에게 8월 11일 기준으로 주주분들에게 한 주당 4주의 무상증자를 배정한다라는 이슈고요. 자, 이 무상증자 물량이 우리 언제 상장이 되냐면 9월 6일에 상장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통지수가 5분의 1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권리락이래. 즉 8월 10일에 손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2주 전 목요일에 우리 G2파워 종목을 우리 서울경제TV 저녁 방송 머니트렌드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한가 두 종목 잡아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G2파워 종목이었고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오늘 상한가 못 잡을 경우에는 우리 커피 100잔 우리 노랑톡에서 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 또 2연속 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내일도 제가 상한가를 잡아낼 확률, G2파워가 3연속 상한가를 기록할 확률을 저는 개인적으로 99.99% 이상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거래량이 한 5만 주 정도가 체결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제 거래량 6만 주 정도 거래가 체결될 만큼 유통지수를 꽉 잡고 풀지 않아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점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3만 주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상한가 매수대기 잔량이 얼만큼 쌓여있나 보니까 3,550만 주가 쌓여있습니다. 자, 계산기 잠깐 두들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50만 주. 네, 3,550만 주죠. 이게 3,550만 주 곱하기 그리고 현재 가격, 상한가 가격 15,500원을 곱하면 이게 과연 얼마일까요, 시청자님? 자, 보시면 억, 10억, 100억, 1000억, 5,500억에 대한 상한가 매수대기 잔량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안 돼요. 그런데 5,500억을 해당되는 막대한 거대한 이 상한가 매수대기 잔량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제가 7월 28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태양광 관련된 이슈와 플러스 무상증자 이슈 더해져가지고 요즘에 트렌드가 뭐다? 무상증자 권리락이래 점상 랠리 만드는 게 트렌드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공부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정말 공부했던 거와 예상대로 수능 적중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주식을 우리 G2파워 종목을 이제 연상을 마치 미래에 와서 예언한 것처럼 또 내용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5,500억에 대한 네, 상한가 매수 대기 전량이 쌓여 있는 만큼 내일도 상한가 제가 잡아낼 가능성, G2파워 3연속 상한가 기록할 가능성 저는 99.99%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바닥, 기술적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다루지만 저녁 방송에서는 이슈와 공시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첨가해서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전 방송 시청자분들은 저녁 방송도 네, 수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2파워와 그리고 콜마 B&H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을 입력한 뒤 전송을 해주시면 참여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켜셔서 문자 들어가신 뒤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다음에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탑3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알아보기 전에 앞서 이 G2파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느라 콜마 B&H 리뷰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리뷰 살짝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에 도래하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 지금은 금리 인상 진행되지만 조금 있으면은 금리 3% 이상 넘어가면은 금리 속도 인상 속도를 줄여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경기 부양책 쏟아지는 시점에 지수는 금리는 높지만 경기는 침체지만 더 지수는 금융시장에서 더 선제적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좀 예상들을 좀 진행해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한두 달 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보다 7월 달 조금 더 물가가 잡혔다. 즉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전일자 새벽 시간 미국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어제 낙폭을 좀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분명히 폭락장이었죠. 근데 어제 폭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콜마 B&H 자, 발음하기 좀 어려웠던 종목인데 자, 이 기업이 어제 장중에 플러스 6%까지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뭐 6% 정도 올라갔지만 아직도 바닥입니다. 큰 관점에서는 뭐 시청자분은 뭐 우리 월요일에 매수해가지고 뭐 6%, 7% 수익 났다 하더라도 저는 수십 %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셔가지고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길게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좀 리뷰할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효성첨단 소재와 범한 퓨어스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TNC 효성첨단 소재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자,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효성첨단 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고요. 자, 저희가 이거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냐면 7월 20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월 20일. 자, 수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자, 일봉상 대바닥에서 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주가 8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약 마이너스 60%가 조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닥은 우리 시청자분이 기술적으로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은 자, 대바닥 구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지금 7월 25일 우리 수요일부터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5%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7월 29일 금요일에도 9% 오르고 오늘도 장중에 8%, 9% 가까운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바닥에 싸게 잡아놨을 뿐인데 민경철 파트너님이 관심 있게 보라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절가 대응만 걸어두고 바닥에 잡아놨는데 3주 지나니까 20% 이상의 상승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효성첨단 소재가 되겠고요. 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범한 피어셀 좀 리뷰하고 또 추가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리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한피어스의 8월 3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8월 3일이 언제였느냐 보면은 자, 이날이죠. 자, 8월 3일 종가 36,600원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장 이래 최저가입니다. 이거 지금 수소전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시대를 거슬 수 없는 흐름이 신재생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8월 3일에 우리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에 7% 정도 올라가더니 오늘 장중에 16%가 올라가 버리면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종가 대비해서 자, 종가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올려서 잡으면은 약 15% 정도의 상승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한 5년치, 한 4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을 바닥에서 잡았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데 효성 TNC입니다. 제가 이거 엄청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이 종목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들고 왔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 이제 96만 원짜리가 29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자, 이 주식을 제가 언제 이야기를 드렸냐면 8월 2일에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월 2일.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 터졌던 그 가격보다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종가 자 32만 원 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장중에 자 34만 5천 원까지 한 5에서 8% 정도의 상승을 한 1, 2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인데 근데 사실 장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좀 두 가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집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8월 5일 비치로시스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식이 자, 어제도 한번 리뷰를 잠깐 했었던 종목인데 자, 어제도 장중에 플러스 9%가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4% 기록 상승을 가져가면서 자, 8월 5일 지난주 금요일에 자, 종가 2,250원에 공략했던 네, 우리 그 비치로시스가 어제 기준 2,500원, 오늘 기준 2,420원까지 좀 추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저는 이 주식이 뭐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위로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자, 아직도 저는 자, 바닥 왔을 때 재공략 유효하다. 2,000원 초반 가격대 오면은 자, 한 1,950원 손절 짧게 잡고 위로는 네,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집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 네, AT 세미콘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자, 동 종목도 바닥에서 우리 8월 5일 금요일 자, 저가 1,025원에서 오늘 장중 고가 1,135원까지 10% 정도의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자,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10%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수익 챙기셔도 되고요.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뭐 수십 퍼센트 시세 혹은 세 자릿수 상승까지도 노려보셔도 네,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조금 더 우량한 종목, 조금 더 중장기로 바라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평가 차익과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종목들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바로 앵커님 소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3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 대신증권입니다. 네, 오늘은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저평가 우량주들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대신증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3위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온 종목이라서 차트 보기 앞서서 재무제표 먼저 체크를 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동사의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 7,7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얼마인 거 하니 자, 보니까 영업이익이 얼마죠? 8,800억입니다. 자, 회사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7,700억.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자, 영업이익만 얼마입니까? 지금 8,8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자, 최근에 2년 동안 저점 수준까지 지수가 조정받고 우리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주들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부근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 8,800억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작년 한 해 8,800억의 영업이익을 벌었는데, 자, 주가는 오히려 이 2만 원 고가에서 지금 자, 만원 초중반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저는 이제 14,000원, 13,000원 구간, 여기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자, 15,000원 부근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바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알고 자신 있게 베팅해도 좋은 우리 대바닥은 아니지만 실적 기반한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조정이 이제 14,000원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14,000원, 13,000원 여기 구간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량을 모아 갖춰도 좋다. 그 근거는 돈을 잘 벌기 때문이고요. 우리 증권주들 통상적으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자, 배당 얼마나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우리 약 1,200원 정도, 우리 보통주 기준으로 약 8.6% 시가 배당을 진행했고요. 자, 2021년도 주주분들에게 약 6.7% 정도, 약 1,400원 정도 주당 결산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자, 올해는 어느 정도의 배당을 진행해 줄지 모르지만, 자, 대략적으로 1,200원, 우리 과거를 봤을 때 1,000원, 1,200원, 1,400원.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배당이 계속 매년 200원씩 올라갑니다. 뭐, 우리 3년 전에는 1,000원 배당해 줬다가 2년 전에는 1,200원 배당해 줬다가 작년에는 1,000원, 1,400원을 배당해 줬어요. 그럼 올해 주주분들에게는 내년에 얼마를 배당해 줄까? 못해도 1,000원 이상의 배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동주식 우리 연말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있죠? 연말에 배당 날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주주분들에게 돈 잘 버는 회사들이 배당을 전해주는데 우리 대신증권은 주당 1,000원 이상의 배당이 예상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는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저평가 증권주 우리 대신증권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정평가 실적주로서 또 연말에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14,000원에서 13,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물량을 모아가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한양증권입니다. 네, 오늘은 증권주 특집인 것 같습니다. 2위 종목은 한양증권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한양증권을 꼽아주셨는지요? 네, 일단 우리 한양증권이 이제 한양대학교의 그런 재단에서 만든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도 생각보다 우리가 한양증권이라는 증권사를 들어본 기억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작년 기준으로 1,16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 동사의 시가총액이 1,400억이에요. 그럼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작년 한 해만 1,100억을 벌었다라는 거는 올해 300억만 벌어도 시가총액만큼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기염을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우리 한양증권의 실적 예상치가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900억 정도가 나왔다 치고 작년에 1,100억 더했던 영업이익과 더하면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2년 동안 근데 이 동사의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는 거는 현재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 5,000원에서 4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주가가 무너지고 지수가 무너지고 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대금이 줄면서 자, 주가 2만 원에서 최근 자, 10,000원까지 반토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던 이 구간들 리셋된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평가되어 있고 자, 일봉상 자, 과거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대바닥의 구간은 아닙니다. 네, 10만 불짜리 사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하시다가 자, 9,500원, 9,750원 구간, 네, 9,000원 가격대만 9,000원, 500원 위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 가격대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이제 10,000원 부근
그리고 11,000원 밑으로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저평가 종목이고 저점이냐 고점이냐 했을 때 발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발등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다시 발바닥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 주식도 돈을 잘 버니까 배당을 증권주들이 많이 해주는 걸 착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4.5%, 2019년도 3.5%, 2020년도 4.2%, 그리고 2020년도 주주분들에게 우리 코로나 폭락장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배당을 주당 750원을 해주니까 시가 배당률이 약 8%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주주분들에게 900원 정도의 배당을 해주면서 시가 배당률이 5.5%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한 800원에서 900원 정도 계속 50원, 100원씩 배당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올해 연말 기준 주주분들에게 내년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해줄까 생각해보니까 못해도 800원 이상의 배당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사 지금 현재 주가 10,000원인데 800원 정도의 배당만 해주더라도 시가 배당이 약 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7% 정도에 해당되는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언제까지 몰릴 가능성이 높다? 12월 말일까지,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배당 날일까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상해서 우리는 남들이 주가 올라가서 추격 매수할 때 우리는 분할 매도로 편안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우리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증권주 특집 두 번째 한양증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한양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발바닥 구간은 아니지만 발등 정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다시금 떨어진다면 정말 좋은 기회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추가 사보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추가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상상인증권입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상상인증권이었네요. 1위를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 기억에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전에 우리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운영한 펀드와 관련된 그런 연계된 회사들이 막 압수수색 떨어지고 하면서 우리 동사, 우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한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무자본으로 M&A를 해준 게 아니냐, 불법 대출해준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의 뭔가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대출 업무를 진행해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조국 가족과 관련된 펀드 이런 사태들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 동사가 주가가 과거 3,900원에서 850원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5%, 80% 가까운 막대한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지금 대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가 앞서 살펴봤던 우리 한양증권이나 아니면은 대신증권처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증권사는 아닙니다. 우리 상상인 계열사에 그런 유가증권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채권의 종류가 전환사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할 때 우리 상상인증권, 우리 전환사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간다든가 이런 쪽으로의 업무를 조금 이제 해주는 좀 금융권으로 따지면은 이제 3대 은행, 시중은행이 아니라 약간 저축은행의 느낌으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우리 전환사채 이런 채권을 담보로 대출 업무까지도 진행해주는 업체가 이제 기업이 상상인증권이라는 기업이 되겠고요. 과거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쳤는데 결국에는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이 이제 M&A 무자본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도움 준 거 아니냐에 대해서 무혐의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법리적인 문제들이 일단 불식이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이 박스권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 약 900원 근방에서만 사면 과거에도 850원, 900원에서 1,400원까지 단기간에 한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최근에 좀 막대한 거래대금이 좀 전일자 터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터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추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4,000원 근방에서 1,000원까지, 네, 900원까지 마이너스 75% 가격 조정을 받은 바닥에서 정말 지루하게 움직임 없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오랫동안 기간 조정 거쳐가던 중에 바닥에서 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매집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바닥에서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다라는 좀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우리 재무제표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회사가 최근 분기 영업이익 개선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종목들처럼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00억, 6천억, 8천억씩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도 연말에 좀 기대해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2015년도 이후에 최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인데 그런 법리적인 문제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된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벌써 이제 2019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그때 사태가 터지고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저점이 850원이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20원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 92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세력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우리 단가 부근, 그리고 이 밑으로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900원짜리가 1060원까지 한 15% 정도 올라와서 추격 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약 7년 만에, 그리고 8년 만에 최저점인 만큼 이 바닥에서 수급 들어왔을 때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회사도 저평가, 과매도 구간에서 수급이 전일자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 착안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은, 올해 3월달 그리고 올해 5월달 유상증자 전환사채 들어온 사람들 물량이 1,000만 주인데, 그들의 단가도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격 근처에서만 저가에 싸게 잡아두시면은 알아서 이 1,000만 주 수익 내기 위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상상인증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상상인증권입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최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920원 이탈하지 않을 시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주면 좋을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5097님께서 보내주신 현대건설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5만 원이고요. 비중은 30%로 꽤나 묵직하게 담고 계신데 현재 현대건설의 가격 오늘은 1%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46,8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주죠. 앞으로 이제 정책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공급 250만 호 늘리겠다, 5년간.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초대형 인프라에 대한 경기부 정책이 나올 때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런 분쟁이 끝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또 수혜주로 또 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17조 매출에서 18조 매출로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5,500억에서 7,000억 정도로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일자 시가총액이 5조 1,0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벌써 우리 자본총계가 8조를 뛰어넘어서 9조를 뛰어넘었는데 올해 돈을 20조 가까이 매출을 찍으면 영업이익 8천억을 더해서 약 자본총계가 10조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년 이 영업이익이 구멍가게가 아니라
1,000억 원대가 아니라 자, 7천억, 8천억,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우리 2024년도에는 조 단위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1년간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자, 매년 돈을 약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기업 가치가 못해도 5천억, 6천억 이상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자, 기간 보유했을 때 회사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2024년도까지 보유가 저는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고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는 동 종목, 이 거래대금 터진 전일자 주요한 지지 구간 44,000원, 45,000원 지지선 잡고요. 여기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1차원표가 시청자님 평단인 5만 원, 그리고 이 5만 원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매물을 뚫어냈을 때 그 2차원표가 저는 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구간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뭐 눌렀을 때 타점을 다시 잡아서 2024년도까지 다시 또 진입게 노려보신다든가, 아니면 수익분으로 익절선을 평단가로 잡고 2024년도까지 롱포지션으로 쭉 들고 가는 전략 좀 취해 가시면 좋은데, 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들고 가는 비중은 소액으로만 진행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상담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1차 목표가 5만 원, 5만 5천 원 꼭 기억해 주시고 4만 4천 원과 4만 5천 원의 지지선 라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무리 지었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631님께서 보내주신 셀리드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26,500원이 매수 가격이고요. 배중은 26% 가지고 계신 가운데 셀리드 현재 가격 23,7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아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셀리드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자, 회사가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임상 잘해가지고 이거를 기술 수출하는 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에 15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좋아져서 움직인 건가 하고 봤더니 실적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임상을 진행하고 연구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식비 나가고 하는데, 자, 막상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없다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지금 작년 결산 기준으로 388억 남았고요. 340억 남았습니다. 자, 이 340억 다 까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자본 총계가 빵이 돼요. 그러면 회사가 부채를 갖고 나면은 회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자본 잠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본 잠식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돈을 벌거나 영업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누가 봐도 좋은 회사가 아니라 누가 봤을 땐 적자만 나니까 위험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 쪽이나 뭐 조금 뭐 투자 조합이다 뭐 이런 증권사 쪽으로의 자금 조달을 좀 기관 쪽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려운 회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금 조달을 뭐 주주배상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분들의 돈을 수혈받아서 저희가 임상 재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340억의 자본 총계가 남아 있고, 자, 올해 50억 정도의 이제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다는 걸 고려했을 때 약 7분기 정도가 지나면 회사 자본 총계가 빵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그 전에 자금 조달 성공해서 자본 총계를 늘리지 못하면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고요. 이 자금을 늘려도 적자가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임상을 성공해야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이 될 텐데, 그 임상 성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이거 임상 성공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 확신하더라도 우리는 관련된 종목들 대선 결과 발표 1주, 2주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임상 동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할 때 일정 확인하시고 그 일정 전까지만
상승 노려보고 청산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에서 자, 최근에 16,000원까지 조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요. 9분의 1 토막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90%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 지금 바닥에서 뭔가에 꿈틀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요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자, 19,900원과 자, 22,000원 구간 좀 이 박스권 등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돈을 끌어올렸던 이 가격의 시작점이 19,900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노선이고요. 그리고 자, 그 이후에 2박 3일 동안 눌러줬었던 이 지지 구간이 우리 22,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을 지지받았던 구간 또한 22,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자, 현재가 기준 자, 22,0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이제 시청자님 평단 비중이 26%라서 추가 매수가 안 된다면 자, 22,000원 이탈했을 때 절반 매도했다가 19,9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은 다시 공략해서 우리 반등 노려보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2,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 시청자님 평단에서 비중 5% 남기고 다수 비중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자, 29,000원까지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셀리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임상 그런 이슈들 네, 우리 방송 중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찾아서 좀 상담을 진행해드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임상 결과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해야 돼야 되는지는 네, 우리 노랑톡에서 추가 문의 주시면 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셀리드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기간 자금 조달을 좀 받기 어려운 종목으로서 이 자본 장식에 빠지기 쉬운 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22,000원 지지선 꼭 기억해 주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36님께서 보내주신 한비 반도체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 14,2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 가운데 한비 반도체 현재 가격 12,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받고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주식이 우리 주요한 이제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주지 않고 자, 바로 W자 형태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시청자님 평단가 네, 14,500원 정도 선에서 1차 매도 진행하는 거 공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이후에 2차 목표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00원, 15,500원까지 비중 5% 남기고 다 정리하는 쪽으로 네, 익절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5,500원까지 비중 5% 남기고 익절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자, 16,000원 구간을 뚫어내고 다시 2만 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이 구간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눌렀다 간다 한다면 이 주식이 과거에 대시세 초입이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구간들이 바로 직전의 매물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시작점이 1,500원 그리고 이 당시의 종가가 자 12,000원이기 때문에 자, 동사 자, 여기 12,000원 구간 여기가 주요한 지지 구간인데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자 1,500원 마지노선 잡고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올라가면은 1차 목표가 네, 14,000원으로 평단가 낮춘 만큼 네, 우리 1차 매도가도 낮춰서 추가 대응하는 전략 이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비 반도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대응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한비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538님께서 보내주신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 22,0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일단 동사가 이제 회사가 실적은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이제 우리 최대 주주가 나이스 홀딩스고요. 자, 그리고 이제 45% 정도의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가 약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기업인 것 대비해서 자, 매출액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회사가 좀 앞으로 이런 사업 영역이 꾸준하게 성장될 거라는 좀 미래 가치가 좀 반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고평가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이런 신용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블록체인으로 활용이 되고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투자 이제 그런
계정을 만든다고 하죠. 지갑을 만들든가 뭐 대출 업무를 진행하든가 뭐 이런 전방위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실적은 꾸준하게 매년 자, 700억에서 9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영역이 이제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의 이제 이슈들이 붙었을 때 좀 테마가 형성되곤 했었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자, 지금의 구간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22,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자, 싸게 잡아야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주식이 언제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었나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주식이 10,000원까지 빠지는 사태가 발생되고요. 자, 과매도에서 싸게 잡아야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에 우리가 좀 저항 구간이었던 22,000원 구간에 좀 매수를 했는데, 이 가격이 최근에 이제 이탈되게 되면서 네, 우리 낙폭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2,000원 구간이 자, 돌파한 다음에는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는데,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22,000원이 정말 강력한 저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2,000원까지 좀 쉽사리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2,000원까지 올라가기 어렵다면 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크게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까지 그냥 보유하든가, 아니면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추가 대응을 하는 건데, 판단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이 주식이 자 13,000원, 14,000원까지 다시 과거 우리가 30,000원짜리가 자 13,500원까지 마이너스 60% 가격 조정 받은 자 이 과매도 구간까지의 저가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즉 14,000원까지 한 번 더 빠져준다면, 우리가 14,000원 근방에서 13,000원을 손절 잡고 한 번 더 평단가를 1배수 진행해서 낮추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22,000원이었죠. 자, 22,000원인데 여기서 14,000원의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은 평단가가 18,0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18,000원, 그다음 2차 목표가 19,000원에서 2만원 청산 목표로 네, 우리 출구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000원, 2만원도 최근 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의 매물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물론 주식이 100% 없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으로 뭐 상한가 가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추가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자, 14,000원 근방에서 1배수 평단가 낮춰서 18,000원에서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현재 구간의 단기 목표가 19,000원, 2만원 목표로 출구 전략 네, 세워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이었습니다. 나이스 평가 종목, 정보 3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13,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14,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먼저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종목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죠, 3일기업공사 오늘까지 좋은 흐름 3~4%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화요일날 알려주신 화성밸브도 아주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두 종목에 대한 리뷰 한번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화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먼저 리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성에서 온 뭐 밸브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좀 힌트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화요일에 우리 장마철과 관련된 이슈들, 상하수도관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수혜주로 지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다다음 날인 오늘 장중에 플러스 6.8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상승분을 반납해서 지금 약간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주요한 지지선 대응만 잘 하신다면, 네, 우리 주요한 지지선 대응만 잘 하시면 네, 현재가 기준으로 아직도 자, 과거의 우리 고가 수준까지 좀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짧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평단가 혹은 6,400원 구간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닥에서 직전의 매물들을 한 방에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런 상하수도 교체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정비와 관련된 이슈들 뭐 부각이 되면 그런 정책주로 좀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분 뽑아내고 거래량 없다가 또다시 수급 들어올 때 또 추가 시세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자, 최근 수급 유입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자, 수, 목, 금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주요한 저점, 지지선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 분출하는지 여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이제 3일 그리고 이제 공사 하는 기업이라 해가지고 3일기업공사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종가 부근에 이제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 장중에 4%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어제 종가 매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여기죠. 자, 여기 구간 아침에 바로 23분 만에 4%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지금 보합권까지 조정받았기 때문에 자, 분봉상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포착해서 또 여기서 반등할 때 또 수급 들어올 때 또 단기 시세 분출할 수 있으니까 4,200원, 4,300원 안 깰 경우에는 또 매수 타이밍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히든 종목에 대한 두 종목 리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힌트 주시죠. 네, 오늘 이 종목은 좀 역사가 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김무성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된 과거력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수소 충전 그런 관련된 이슈로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뭐 동사가 개발한 기술이 그런 좀 이슈화가 되면서 좀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좀 터지고 있는 모습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고요. 과거 김무성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의 본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 무엇인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NK입니다. 그렇군요. NK가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군요.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NK가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7,000원 정도까지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자, 코로나 사태에서 500원까지 조정받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14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0%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요. 자, 그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 바닥에서 박스권의 구간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는 한번 그어보고요. 저점에서는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일봉상 자, 이 저점과 그리고 이 고점의 영역을 우리 기간 보유했을 때 자,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서의 그런 매수 매도하기 좋은 구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520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가 바로 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시 무너지면서 800원까지 한 번 더 조정받다가 900원을 회복을 했는데 자, 900원 회복하자마자 오늘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에 매물 소화하고 직전에 고가도 장중에 물량을 좀 소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과거의 저항이었던 우리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 930원 구간이 저항인데 자, 930원, 950원 구간이 앞으로는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 950원 안 깰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대바닥에서 이제 막 요이 땅 하면서 달려가기 직전의 구간이다. 즉 돌파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바닥에서 자, 예를 들면 우리 NK 종목을 바닥에서 우리 저가 매수를 해서 지금 바닥에서 사서 길게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히든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NK였습니다.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으로서 슈팅 자리를 만드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지지선 자리 잘 파악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음을 권고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주 상한가를 매일 잡아내고 있죠. 내일도 상한가 잡아낼 확률 제가 99.99%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상한가 한 종목도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기준으로 136번째 상한가를 잡아냈고 연말까지 200번째 상한가 목표로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 설정해드리고 추천도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그 이후의 상한가도 잘 여러분들 계좌에서 잘 잡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